셀토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셀토스는 제가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미디어 시승 행사 현장에서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대를 번갈아 타가면서 대략적인 시승 경험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차 니로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데 과연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추후에 시승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셀토스 하이브리드 연비를 중점적으로 보는 시승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장거리 주행해 봐야 되겠죠. 일산에서 대전 왕복해 가면서 실제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주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셀토스 하이브리드 시승해 보도록 하시죠. 익스테리어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영상으로 가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인상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의외로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차가 EV5인 거예요. 그래서 EV5다 하고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레터링을 자세히 봤더니 셀토스더라고요. 물론 셀토스하고 EV5 크기는 좀 제법 차이가 나는 편인데, 셀토스라는 차가 애초에 시작이 인도 시장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태어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시장 쪽을 공략하는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헤드룸이 좀 큰 편이에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인도 사람들은 터번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 터번을 썼을 때에도 터번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를 높였다 그러죠. 대표적으로는 옛날에 현대 경차 아토스 같은 차. 헤드룸이 여유롭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2열 공간을 봤을 때에도 아주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지만 가족이 타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다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공간감 대비해서 차량의 시트는 살짝 작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형이라는 체급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제 덩치가 크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 제 기준에서는 시트 양 사이가 살짝 좁은 느낌은 있긴 합니다. 신차 발표회 현장이라든가 시승 때는 뭐 좋은 것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내장.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사양일 거예요. 만져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다 부드러운 형태의 플라스틱 느낌이긴 하거든요. 가죽은 안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소형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셀토스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4천만 원짜리 차의 내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하위 트림부터 고급 소재를 넣어줄 수는 없겠지만 트림별 차등을 두든가 아니면은 인테리어 패키지라도 하나 둬서 좋은 소재를 썼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기는 해요. 오디오를 제가 어제 차량 인수해서 좀 몇 번 들어보고 있는데 잠깐만 들어볼까요? 지금은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를 켜놓고 들었고요. 한번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를 꺼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급을 생각해 봤을 때 오디오는 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를 넣으면서 이거 약간 사람을 교란시키는 거 아닌가. 시트를 통해서 진동을 전달해 준다는 건 결국에는 오디오의 파워라든가 좀 울림이 큰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것에 속은 것 아닐까 해서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를 꺼놓고도 들어보고 켜놓고도 들어봤는데, 베이스라든가 파워를 강조하는 음악단에서는 꺼놓고 들어도 제법 괜찮고 켜놓고 들으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크렐 시절 생각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방금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쳤고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662km가 뜨고요. 주유 정보 리셋했죠. 대전 왕복했을 때의 평균 연비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L 자연흡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기아에서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유닛 중 가장 엔트리급 유닛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니로, 그다음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 정도가 있거든요. 저속으로 달리는 상황, 이럴 때 엔진이 개입돼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이 영락없는 아반떼거든요. 1.6L 자연흡기. 그런데
이 셀토스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 1.6L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그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는데 지금 시속 70km거든요 2000rpm에 거의 육박한 회전수인데 엔진 소리가 실내로 유입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뭐 V6가 오건 V8 할아버지가 오건 엔진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런 4기통 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처음 출발할 때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차가. 이 1.6L 자연흡기 엔진 스펙을 보면은 이게 100마력이 조금 넘어가는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 14kg/m 정도가 나오는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출력이 나오는 영역대가 5000rpm대가 넘어가고 최대 토크는 4000rpm에서 나옵니다. 터보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됐든 최대 토크가 됐든 어쨌든 조금 높은 수치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회전수를 좀 높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2000rpm 언저리에 있거든요. 회전수를 이렇게 높게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VH가 제법 괜찮아요. 방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이중 접합 유리 쓰고 있거든요. 기존의 셀토스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NVH가 상당히 많이 좋고요. 그리고 그 NVH가 좋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금 전에 출발할 때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만 가지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엔진이 개입되기 때문에 NVH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셀토스가 좀 유독 조용한 것 같긴 해요. 합산 출력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40마력대가 나오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24kg/m대가 나옵니다. 출력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6L 가솔린 터보 모델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죠.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출력이 190마력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택권을 준 거죠. 연비와 효율성이 중요하다면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시고, 그것보다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터보로 가셔라.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친 느낌이 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1.6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DCT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데 1.6L 터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그 6단 자동 변속기는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변속이 좀 빠릿빠릿한 편이어서 변속에 대해서만큼은 1.6L 터보보다 이 자연흡기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고속주행 환경은 하이브리드 차량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막힐 때가 아닌 곳에서 막히는 것 보니까 오늘 결과가 좋게 나오려나 봐요. 다른 현대기아의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일 때에는 패들 시프트를 활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것부터 레벨 1, 2, 3 까지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길게 꾹 누르면은 회생제동 오토 모드로 진입을 하면서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차량이 감속을 하고 제동까지 하더라고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이게 제일 강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 차한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덕목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속 성능 한번 보려고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이코 모드 말고 아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뒤에 오는 차가 없거든요. 가속 페달 꾹. 네, 전에 탔었던 돌핀 있잖아요, BID. 그거 타고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 김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면은 이렇게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 다운, 업,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은 확실히 에코 모드로 주행했을 때보다 전기 모터가 항시 빠르게 좀 개입을 해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 모두가 출력을 내주는데 힘을 써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터보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그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덜하긴 해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해야지라고 생각만 안 하면은 뭐 나름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트레인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와 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얘가 6단 DCT를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속 113km 정도인데 거의 2500rpm에 육박해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인 연비상으로도 고속도로 주행보다 도심 주행 연비가 훨씬 더 좋게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연비 쪽에서 약간의 좀 손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에이다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은 차량하고 계기판하고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누르면은 현재 속도에 맞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인데요. 제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잘 잡고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시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살짝 갖다만 대도 풀리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방향지 시등을 켜면은 제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 급에서 이 정도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차간 거리는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계. 여기서부터 슬슬 감속해주죠. 부드럽게 감속해주는데 방향지 시등 켜면은 순간적으로 가속해주면서 방금 전에도 알아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가속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디 하나 거친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느낌도 없습니다. 현대 기아가 확실히 이 에이다스 분야에 있어서는 성능이 제법 좋아요. 제가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셀토스의 승차감을 정말 부드럽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 부드러움 과연 드러운 노면에서도 이어질까요? 우선 과속 방지턱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호, 조금 빡센 과속 방지턱입니다. 방갈죽 되어 있는 노면부터 지나가 볼게요. 제 엉덩이 아래쪽이 거친 노면이고요. 스티어링을 통한 진동 있습니다. 시트를 통한 진동도 없지는 않은데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에 비하면은 많이 문댔어요. 이 정도면은 잔진동을 막아내주는 능력은 소형차 치고는 제법 준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기아가 한때 이 서스펜션 세팅을 진짜 단단하게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산 차량들이 대부분 다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운동성, 회두성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국내에서도 유럽산 차량들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하체 세팅을 좀 저는 많이 카피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비어만 사장님 계시기도 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유럽산 차량, 특히 저는 이 현대기아가 이 BMW를 조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BMW 차를 타보면요 승차감 되게 부드럽거든요. 저는 BMW랑 친하지는 않아서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흔히 독삼사라고 부르는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세 개 브랜드의 차를 타보면은 요즘 들어서는 BMW가 승차감 세팅을 가장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MW가 승차감 세팅을 부드럽게 한다고 코너링 성능이 떨어지느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죠. 셀토스를 타보면요 승차감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비아리로 하체 긁어먹었던데 시속 30km쯤 넘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승차감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방금 전엔 차체가 앞뒤로 이렇게 바운스 되면서 뒷바퀴에서 쿵 하고 찍는 듯한 소리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실내로 충격이 좀 들어왔겠구나 싶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런 거친 방지턱 같은 곳을 지나갔을 때에도 탑승자한테 전달되는 충격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저 심지어 높은 트림에 한해서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들어갔나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들어온 노면에서 원래 이 노면 충격이 제법 많이 올라오거든요. 말랑말랑해요. 옛날에 현대기아의 서스펜션 단단하게 세팅한 차량들을 탔을 때의 느낌은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자체를 짧게 설정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격을 만났을 때 이게 유연성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 어떤 충격을 조우했을 때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작은 느낌?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실제로 제가 뜯어보곤 하진 않았어요. 뇌피셜인데 이게 셀토스에 와서는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그것보단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커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늘어났고 승차감도 분명히 부드러워졌는데, 그런 차량들이 보통 요철을 넘고 난 다음에 출렁출렁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렁거리는 느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틀어보면은
어느 정도의 롤도 제법 허용해주는 느낌. 이 역시 옛날의 현대기아의 세팅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노면에 왔는데 지금 제 앞에 버스가 있어서 속도를 막 많이 내면서 방지턱을 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충 느낌만 보면요, 여기 야트막한 곳이고요, 반으로 깎아 먹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충격을 많이 감소시켜줬습니다. 특히 그 충격을 처음 조우했을 때와 요철을 넘고 나서 다시 땅에 닿을 때 그 충격을 제법 부드럽게 잡아냈어요. 저 앞에 거친 방지턱인데요, 시속 50km로 지나가 보면요,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니라 후륜 서스펜션이 한번 꾹 눌러줬다가 원상복구하고 끝. 승차감 세팅을 어떻게 했지 대체? 물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격한 선회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 승차감 세팅이. 그런데 사실 셀토스를 타고 그렇게 급격한 선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이며, 뭐 앞에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들었다 그랬을 때에는 전자제어가 충분히 이를 좀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편안함만 놓고 봤을 때의 승차감은요, 오히려 현행 스포티지에 비해서 한 수 위이지 않나 싶거든요. 고속도로 올라와서 승차감을 좀 보려고 하는데, 더러운 노면이라든가 일상적인 국도에서 주행할 때에는 승차감이 상당히 편하다고 했잖아요. 고속주행을 하는 여건에서는 또 승차감이 나름 좀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교각의 이음새라든가 아니면 도로에다가 좀 땜빵을 해놨다든가 그런 곳의 피드백을 또 제법 잘 전달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음새를 따닥 하고 치고 지나갔을 때 흐리멍텅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법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속주행 시와 저속주행 시의 승차감의 좀 차이 때문에 제가 그래서 주파수 감응용 댐퍼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했었는데, 아예 부드럽고 몰캉한 승차감에 올인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승 차량은 셀토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휠인 19인치 휠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인치수대의 휠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괜찮은데 고속주행에서는 좀 명확하게 피드백을 전달하는 편이에요. 조금 속도를 높여서 돌려보면은 저속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좀 롤 같은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속 코너링 상황에서는 하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롤 역시 있긴 있어요, 없진 않은데 딱 그 코너링을 돌 때 타이어의 접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줄 정도? 그러니까 얘가 참 특이한 게 저속에서의 하체 세팅이랑 고속에서의 하체 세팅이 살짝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차값이 좀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형차 세그먼트에서 이게 어떻게 세팅을 했을까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해요. 새로워진 2세대 셀토스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크기도 부쩍 커졌죠. 휠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한 6cm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전 세대 모델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컴포트해진 하체 세팅. 그런데 고속 주행으로 가면은 제법 하체를 받쳐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세대 셀토스 때부터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거, 중간 연비는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효율이 제법 괜찮습니다. 게다가 1세대가 출시한 이후로 2세대로 모델 변경이 있기 전까지 셀토스가 소형 SUV 시장에서 쭉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2세대를 만드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이 체급에는 맞지 않는 듯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편의사양, 안전사양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전을 해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요, 솔직히 무난합니다. 코너워크가 확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난하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고, 파워트레인도 그냥 무난한 성능을 지니고 있고, 연비는 좋지만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패밀리카로 쓰기에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 차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 하면은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되게 평범한 차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평범한 차를 좋아합니다. 이런 무난한 차를 좋아해요. 뭐 하나 탁 튀는 차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2세대로 넘어온 지금도 셀토스는 소형 SUV 시장 판매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형 SUV가 엄청 찬란하던 시절에 비하면은 시장의 파이가 많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판매량 10위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를 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차량을 좀 추천드릴 만한 분은요, 내가 승차감이 편안한 차, 조금 안락한 차를 타고 싶은데 내 예산이 거기까지 안 가, 내지는
좀 편안하고 승차감 좋은 차를 타려고 했더니 차 크기가 너무 커져. 근데 큰 차는 내가 운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구매하신다고 해도 저는 제법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4천만 원 4천만 원 넘게 구매 하시려는 분은 구매하셔도 되지만은 일반적인 소비자분이라면은 굳이 옵션을 다 가득 넣어서 4천만 원대까지 이제 가서 구매를 하는 거는 조금 많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소형차 치고는 뭐가 좋다, 소형차 치고는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형차 치고 4천만 원은 좀 비싸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3천만 원 한 중반대 내지는 그보다 조금 아래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딱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대전 찍었으니까 또 일산 올라가 봐야 되겠죠. 최종적인 평균 연비는 일산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참작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산에서 대전까지 이 왕복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오늘 차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일산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 탔을 때도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랬잖아요. 청주 대전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도 유독 차가 많더라고요. 올라올 때도 그렇고 얘한테 유리한 조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차량이 들어간 19인치 휠 사양 기준으로 해서요, 복합 연비가 17.8km/L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17.0km/L인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셀토스 연비 얼마나 나왔느냐? 총 주행거리는 382.7km고요. 시간은 5시간 45분이 걸렸죠. 이랬을 때 연비는 21.3km/L. 저희 채널에 나온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아마 신기록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21.3이면은 아까 전에 일산에서 100% 주유를 했잖아요.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가 304km고요. 주유 게이지 반보다 조금 더 달았거든요. 얘가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니로하고 아반떼에 비해서 연료 탱크 용량이 조금 더 작더라고요. 한 3리터인가?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니로랑 일단 아반떼의 공인 연비가 더 좋아요. 가볍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거기에다가 연료 탱크 용량도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한 번 주유했을 때 좀 더 많이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셀토스보다는 니로나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순수하게 연비가 좋았으면 좋겠어, 연비 효율이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꽤 나쁘지 않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니로 부분 변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V12도 지원이 되고 내가 잠깐 누구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엔진에 시동은 안 걸렸으면 좋겠어.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차 있는 전력을 꺼내다 쓰는,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 스테이 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싶습니다.